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의 합동 점검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10명 중 7명은 횡단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단체가 개천절에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불법 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내놨습니다. 식당이나 커피숍 등을 방문할 때 출입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 계속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이지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천고마비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신가요? 가을 하늘이 높으니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은 날씨가 매우 좋은 계절임을 뜻하는 말인데요. 정말 요즘 하늘을 보면 높고 파래졌음을 완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몸도 마음도 힘든 지금 가끔 파란 하늘을 보며 위안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높고 파란 가을 하늘처럼 시원한 소식만 가득해지길 바라며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가 지난 9월 11일부터 양일간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육아방송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주요 내빈으로는 홍준호 조선일보 대표이사, 서형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이재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배호영 육아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홍준호 조선일보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아이가 행복입니다. 저희 조선일보는 저희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3년 전부터 똑같은 주제로 아이가 행복입니다라는 그 지면을 매주 한 차례씩 지금 3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지혜를 찾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가 그런 지혜를 마련해 나가는 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요 내빈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마련해준 조선일보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1970년, 80년, 90년대 한 해 80만 명 이상 태어나던 그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사회 경제가 짜져 있습니다. 한 40만 정도까지 태어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버틸 수 있겠지만 이것이 30만, 20만 태어나면 감당할 재주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이걸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하며 아이 교육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육부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일과 자녀 양육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교육청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후에는 31초 우리 가족 행복 담기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숫자 31은 엄마, 아빠, 아이 셋이 하나 된 기쁨을 즐기고 축복하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최우수상은 사진 부문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라는 작품을 출품한 김원정 씨가 차지했습니다. 대상은 아이가 없을 때 무료한 일상과 아이가 함께할 때 즐거운 가족 모습을 대비해 코믹한 영상을 만든 김태욱 씨가 차지했습니다. 예, 일단 이런 뜻깊은 행사에 그것도 너무나 큰 상을 받게 돼서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행복했고요. 저희 가족 막 얼싸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이벤트를 접하고 아이디어 회의하고 촬영하고 편집까지 한 2주 있었는데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또 다행히 이렇게 좋은 상과 또 상금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 및 육아 문제, 국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선정하여 시상을 하는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가 이어졌습니다. 아동복지 환경부문 대상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수상했으며 출산 보육정책 대상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차지했습니다. 저희 육아방송은 올바른 육아환경 조성과 출산 장려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출산 육아 문화 부분에서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2020 아이가 행복입니다는 주요 참석자들의 열쇠 퍼포먼스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짐을 선언하며 개막식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육아방송은 이번 행사 취지에 공감하여 후원사로 참여했으며 토크 콘서트 슬기로운 안전생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가정 내에서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각계의 전문가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출연하여 전문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진 토크 콘서트 슬기로운 안전생활은 육아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10명 중 7명은 횡단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 52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87건으로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위반 유형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41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방역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들까지 나서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민족 대이동의 코로나19 확산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완도에 사는 마광남 씨가 군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위에게 영상통화를 겁니다. 추석에 오지 말라고. 명절에요? 응, 코로나 위험하니까. 애들도 보고 싶고 그러지만 오지 말라고. 무시책에. 못 찾아뵙는데 명절 때라도 찾아뵈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마 씨는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타지에 사는 자녀들과의 만남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손자들이 어려가지고 많이 보고 싶어요. 서운한 생각은 있지만은 어쩌겠습니까 지금. 완도군은 전남에서 가장 먼저 추석 명절 이동 멈춤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벌초 대행료도 최대 40%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추석 전 벌초를 위해 고향을 찾는 외지인들의 방문을 줄이기 위해 군과 산림조합이 협약을 맺고 벌초 대행 서비스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대되고 또 군에서 이동 멈춤 운동을 또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 조합에서도 이걸 도움 드리는 차원에서 안부 영상을 촬영해 자녀들에게 전송하는 서비스와 함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 음식 나눔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이 이제 또 코로나가 확산될 그런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향후 여러분들께 이번 추석 명절에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이동 멈춤 운동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전남 보성군과 고흥군도 고향 방문 자제하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명절 풍속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조용한 전파가 늘면서 방역당국은 비상입니다. 물체 표면과 공기 중까지 감염 경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몰라 시민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22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동구 콜센터에서는 문손잡이와 에어컨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한 건은 해당 콜센터가 사용 중인 8층 사무실 문 손잡이, 또 한 건은 8층 에어컨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에어컨 제습 기능을 통해 바이러스 입자가 가벼워지면서 공기 중에 떠다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바람, 그거로 이제 비말이 이렇게 멀리 날아가서 건조돼서 작아지니까 그 에어로졸이 되고 그게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 감염을 시키죠. 전문가들은 밀폐된 실내 공간이라면 마스크 착용뿐 아니라 소독과 환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환기는 2시간에 한 번씩 해주고 소독할 때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환경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독 전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하는 건 기본. 손잡이와 책걸상, 키보드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을 위주로 소독합니다. 가급적 스프레이를 직접 분사하기보다는
소독제를 천에 묻혀서 닦는 게 좋습니다. 만약 가정용 락스를 사용한다면 0.1% 농도로 물에 희석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부 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시키고 불법 행위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세버스 운송조합은 개천절 집회 참가자를 위한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개천절 집회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불법 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고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침방울이 발생하는 등 밀접한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70건이 넘는 집회 신고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회 신고를 하겠다는 단체는 남아있는 상황. 이미 금지 통보를 받은 단체들의 집회 강행 가능성도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움직임이 있다면 경력을 배치해 귀가 설득 등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에 불응하면 현장 검거와 사후 사법 처리를 병행하는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전세버스 운송조합 사이에서는 개천절 집회로 가는 버스 운행을 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과 전북조합은 운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경남과 강원조합도 운행 자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음식점과 커피숍 등을 방문할 때도 작성해야 하는 출입명부. 코로나 확산을 막고 동선 파악을 위해서라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 출입명부에서 봤다며 외롭다, 술을 사주겠다는 낯선 남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들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토록 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장에서 테이크아웃만 하는 경우에는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QR코드 명부는 정보 보관과 폐기 시스템이 안전하지만 정보 취약계층에게 사용이 어려운 것이 문제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경기고양시가 도입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과 같은 휴대전화 출입 관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착신만 이뤄지면 출입 기록이 서버에 남게 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의 전통시장 출입 기록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피하는 방법이라며 떠돌아다닌 글입니다. 보건소 전화에 민노총 집회 응원을 가셨다고 하면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재확산세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SNS와 카카오톡 등 온라인상에서 이 같은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등 악의적 행위의 경우 전송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최초 유포자 검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자를 15단계 역추적해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 유포 행위 등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만큼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허위사실 유포 202건을 포함해 개인정보 유출까지 모두 249건이 적발되고 246명이 검거됐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4,7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1,000건에 달합니다. 전주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112 신고는 음식점 운영 제한 위반 신고와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시비 건수가 줄을 이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신고에 대해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최정호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경찰 회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최 교수는 자신이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도 모자라 신상이 공개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최 교수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의미 없는 외침일 것 같아 고소를 진행했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며 자료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성범죄자 등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는 최 교수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며 최 교수의 개인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은 최 교수의 개인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메시지 등 10만 건이 넘는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성착취물을 구매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채팅을 한 사람도 최 교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쓴 지 한 달여 만에야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폐쇄된 상황. 경찰은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 이들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 일부를 특정한 만큼 하루빨리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만큼 허위 사실을 전파하는 것 자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만 개의 성착취물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서 퍼뜨린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학생은 악랄한 수법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수사에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엄벌을 완전히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5월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공유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영욱이 검찰 송치 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는 문영욱의 악랄한 범행을 성토하며 처벌을 요구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극형을 쳐야 되는 뭔지 알아요. 5년 전부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승장에 딱 섰으면 피해자도 없었고 박자도 없었고 그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 다 없었어요. 당시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밝힌 25살 A씨. 그는 문영욱을 비롯한 온라인 성착취물 범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도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 700여 개와 음란물 3만여 개를 유포했습니다. 또 4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 성착취물을 판매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제보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지시한 범인들이 검거될 수 있었던 것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가 성착취 영상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집을 사고 팔 때는 누구나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죠. 하지만 앞으로는 중개사 없이 집을 사고 파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중개사의 소개나 매물 방문 없이 증강현실 기술로 집을 보고 거래하는 시스템이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 추진됩니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로 지능형 정부 전환을 꼽은 정부는 내년에만 이들 사업에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자소송, 국가 보조금 자동 지급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 시스템 구축에 절반을 쓰고 블록체인 기술 등의 공공 서비스 적용에도 투자합니다. 이 중엔 중개인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대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비대면으로 바꾸는 지능형 정부 투자에 거래를 하는 것은 물론 AR, 증강현실 기술로 실제 가지 않고도 매물을 속속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스마트폰 앱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영상으로 매물을 보기도 하지만 이 정도를 넘어 부동산 중개업을 정보 기술화하는 셈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된 부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들은 이점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반면 거래 사기 방지부터 복잡한 절차와 확인까지 공인중개사 업무를 기술로 대체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배제되고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고
매물 보여주는 것만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연내 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부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코너는 동화를 통해 마음의 휴식을 갖는 내 아이를 위한 동화입니다. 힐링을 선물할 동화 한 편 감상해 보시죠. 알사탕. 나무 그림자 길게 드리워진 텅 빈 놀이터에 동동이가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같이 놀자고 해볼까? 동동이는 용기를 내어 옆 친구에게 다가갔지요. 민재야, 나랑 구슬치기 할래? 구슬치기? 싫은데. 난 공차기가 더 좋아. 그래. 알았어. 친구들이 내 구슬을 왜 안 좋아할까? 동동이는 새 구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동동이 왔구나. 자자, 받아라. 우와, 알록달록한 구슬이네요. 사실 그건 구슬처럼 생긴 알사탕이란다. 우와, 동동이의 눈이 알사탕처럼 동그래졌어요. 무엇부터 먹어볼까? 체크무늬 사탕부터. 동동이가 알사탕을 입에 넣자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지 뭐예요? 동동동, 동동아, 여기야, 여기야. 진짜 할머니야? 그래 우리 강아지. 이 할매는 어릴 때 친구들 다시 만나서 옛날처럼 막 뛰어다니며 논단다. 우리 동동이도 할머니처럼 많이 뛰어놀아라. 알았어 할머니. 보고 싶어요. 동동이는 풍선껌을 잘 뭉쳐서 식탁 밑에 붙여두었어요. 이렇게 하면 언제든 할머니랑 이야기할 수 있겠지?
다음 날 아침 동동이는 놀이터로 향했어요. 저 멀리서 한 친구가 걸어오고 있었지요. 동동이는 마지막 남은 투명한 사탕을 입에 넣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 아무리 빨아도 그냥 조용했지요. 동동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어 말했어요. 안녕, 나랑 같이 놀래? 따뜻한 아침 햇살이 동동이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 주었답니다. 감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석 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밤낮을 즐겁게 놀듯이 한평생을 이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뜻의 속담인데요. 올해 추석은 여느 해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도 귀성 자제를 권고했고 귀성을 포기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비록 추석 명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소홀했던 친지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따뜻한 안부 인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해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육아포커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